제가 이제 정원호 부총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이제 대판 싸웠죠. 아니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진짜 뭐 그런 그냥 그 뇌피셜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음해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뭐 정원호하고 가까워 가지고 정원호를 쉴드를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들하고도 다 손절했어. 유튜버들하고도 손절하고 정치인들하고도 다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려면은 정치인들이건 유튜버들이건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정치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수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 방송 시작할 때 매일 국민 주권 방송이라고 시청자 주권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고 그다음에 유권자분들입니다. 제가 뭐 정치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서 뭐 경제적으로야 뭐 좀 이득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적 관계 때문에 시민들을 속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제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고 정치인들하고 뭐 가깝게 지내는 혹은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방송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컨셉이 까왕이니까 그냥 다 까야 되잖아. 그 까야 되는데 누구랑 친하면 됩니까? 친하건 안 친하건 다 까야 돼요. 제가 친한 사람도 막 까잖아.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스타일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막 까는 사람인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이제 부담되지. 저도 인간 어쨌건 사람인데 아무리 뭐 제가 까왕이라고 그래도 친한 사람 막 친구도 까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친구가 없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유튜버건 뭐 정치인이건 간에 친한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은 마음 놓고 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 까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앞으로 30년을 까야 돼요. 제가 그 85세까지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30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맥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뭐 한때는 이제 뭐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또 다른 방송도 출연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은 인맥이 생겨.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특히 뭐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유튜버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죠.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사적 관계가 되게 마련이고 사적 관계가 생기면은 까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친하게 안 지나면 아무나 깔 수 있는 거야. 제 철학은 이겁니다. 제 방송 철학은 저는 무조건 다 까야 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으면 모두 다 깔 수 있다. 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독고다이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갖고 뭐 다른 방송 얘기를 여기 와서 떠들고 이러는 분들을 제가 다 차단을 시켰잖아. 이건 제 방침이고 원칙이고 전략인데 그걸 와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왜 자꾸 저를 다른 사람들하고 엮어요. 엮으면 못 까. 안 엮였으니까 까잖아. 지금 막 다 깠잖아. 그죠? 안 엮였으니까 다 깠잖아요. 제가 안 깐 데가 있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주로 이제 동물농장만 깠지만은 지금은 어떤 채널이건 어떤 유튜버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얘기를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지난 그 집권 초기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뭐 내가 유탐사를 깠대. 깐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말 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원호 구청장 문제도 그래요. 그건 다른 건 모르겠어. 정원호를 좋아해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정원호 좋은 사람 정원호 찍으면 되는 거고 싫은 사람 다른 사람 찍으면 되는 건데 제가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은 정원호 구청장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는 퍼뜨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모 채널 그 뭐 시발 무슨 채널 있잖아. 거기서 자꾸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방송을 보는 몇몇 시청자들이 그걸 맹신을 해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누굽니까 그 정원호는 좆바다 뭐 조국당하고 무슨 조국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정원호 구청장은 이런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다. 과거에 임종석의 비서실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거는 뭐 10년이 훌쩍 넘은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죠? 좀 별개로 자기만의 어떤 정치 이 길을 개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임종석 보좌관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임종석 똘만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 뭐 조국 혁신당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뭐 연합을 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족바라고 그러고 조국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있는 것 가지고 까라 그랬어요 저는. 아니 정원호 구청장 까도 돼. 응? 근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모함을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정원호 구청장하고 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잘못하면 깝니다 저는. 잘못하면 까요. 그리고 그런 사적 관계가 뭐 지금 정치인들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은 정치인들하고 이러저런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 단절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 딱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는 그날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저는 방송을 하고 유튜버들이건 정치인들이건 다 손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지들이 뭘 한다고 주접을 떨고 뭐 제가 정원호랑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뭐 가깝고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에 학생운동 출신이었으면은 제가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정원호 구청장이 저를 거의 뭐 먼 발치해서 아마 나중에 알 거야 본인은. 저는 정원호를 몰라도 정원호는 저를 알 거예요. 만약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은 그때는 제가 스타였어. 무슨 내가 정원호를 지금 밀어줍니까? 내가 훨씬 더 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응? 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이게 중년 노년으로 가면 이제 인생이 역전이 돼요. 예? 그 사실 저 학생운동 때를 따지면 뭐 지금 민주당에 지금 저하고 지금 진짜 말도 눈도 못 마주칠 사람들인데,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게 가짜 뉴스다.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직접 해명을 한 문자까지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 정리가 됐잖아. 저는 뭐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너무 이제 또 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낙점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러니까 능력, 실력 면에서는 저는 검증된 게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구청장을 10년 이상 하면서 12년을 하는 거잖아. 3선을 하면서 성동구를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왔고 성동구 주민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10년 이상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성동구의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성동구 한번 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껴요. 아니 그 요즘에 유명해진 그 어딥니까 거기 성수동. 성수동이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잖아. 근데 성수동이 원래는 그 공단 그 낡은 공단이에요 공단. 거기 진짜 밤 되면 막 어둑어둑하고 막 분위기 살벌하고 그런 동네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정원호 구청장이야. 뭐 다른 것도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성수동을 살려낸 거, 성수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만들어낸 그런 진짜 업적만 놓고 봐도 정원호 구청장의 이 행정 능력, 정치적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지도 문제예요, 인지도 문제. 과연 본인이 구청장 출신이라는 이제 이 인지도가 약한 측면을 전국적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 지역에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전국구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런 단점을 과연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인지도의 약점을 극복을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봤어.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을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 친명이야. 정원호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과연 이제 스스로 이걸 극복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 정원호 구청장의 가장 큰 과제는 그거야. 실력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정치력, 실력은 검증됐지만 정치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 그걸 단기간에 지금 뭐 6개월 사이에 민주당 경선까지는 지금 뭐 6개월도 아니죠. 한 3, 4개월 사이에 과연 정원호 구청장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저는 물음표였다고 봐요. 네. 뭐 아직도 남아있는 물음표죠. 과연 본선에 나가서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을 잡을 만큼의 그런 정치적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어쨌건 간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선거에서 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정원호 구청장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막상 본선에 나갔는데 오세훈이를 못 이기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력만큼 정치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부산하고 경남을 말씀드렸잖아. 부산 경남 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능력 있는 분이 출마를 해서 시장이나 도지사에 당선이 된다라면 그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전재수나 김경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게 현실이니까. 일단 선거에 지면 안 되니까. 선거에서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문이지만 전재수, 김경수는 우리가 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뭐 강원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지사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 게 뭐 지역에서도 괜찮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또 홍익표, 네? 또 누굽니까? 하여튼 뭐 얘기들은 많이 나와. 너도 나도 지금 나가고 싶어해.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능력을 떠나서 본선에서 지금 오세훈을 꺾을 만한 뭐 오세훈이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를 꺾을 만한 그런 정치력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서울시장 선거는 경쟁력에서 우리가 약점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보다 뭐 정치력이 월등하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인지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겠는지. 그 약점을 사실 정원호 구청장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도 뉴스공장 나왔죠. 뭐 그거 가지고 또 욕할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애들이. 근데 뉴스공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 뉴스공장도 열심히 나가고 매불쇼도 나가고 매불쇼는 매일 나가잖아요. 응? 정원호 구청장이 매불쇼는 매일 나가. 뉴스공장은 이제 어쩌다 한번 나가고 매불쇼는 매일 나와서 사회를 보잖아. 이거 안 웃겼나? 이거 재밌지 않았어요? 아니 그 최욱이랑 정원호 구청장이랑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매불쇼는 매일 나가는 거야. 정원호 구청장이 매일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뉴스 공장 뭐 털 묻었다 이런 뭐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스 공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수 있는 채널은 다 나가요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본인이 인지도가 약하다라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상파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다 나갑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해도 전화 받을 거예요. 왜? 본인의 인지도를 어떻게든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게 과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세 가지인데 김민석 총리는 절대 안 되죠. 이건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최한욱 TV에서는 김민석은 무조건 당대표. 이렇게 그냥 김민석은 아예 그냥 연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본선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 박주민, 전현희 뭐 다 떨어져. 그리고 본인들의 실력도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물음표가 다 달려 있어요. 정치력도 떨어지는데 저는 실력도 떨어진다고 봐. 솔직히 전현희, 서영교, 박주민 다 문바들이고 이번에 친문들이라는 게 확인됐잖아. 문바들이고 소리나 지를 줄 알았지 행정 능력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봐요. 패러다임 바꾸고 있다.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대통령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력이라는 거. 그 이전에는 정치력이었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혹은 뭐 광역단체장이 되기에 유리했는데 이재명 시대에 오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단체장들을 보는 그죠? 행정가들을 보는 입장이 달라졌다. 행정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행정 능력을 민주당 의원 출신 지금 후보들이 검증된 부분이 없어. 검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당연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죠. 오세훈이는 어쨌건 간에 서울시장을 뭐래 4선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만 뭐 중간에 뭐 셀프 탈핵도 하긴 했지만은 오세훈이는 우리가 볼 때는 개판이지만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가로서 검증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후보들은 행정가로 검증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과 같은 인물이 지금 새로운 시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 이런 유능한 행정가 출신의 후보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게 지금 추세에 맞다라는 거야. 이재명 시대에 부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 운영을 빠르게 지금 습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같이 행정 능력을 좀 어느 정도 검증받고 또 학습한 이런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야 저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뭐 강훈식, 정원호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조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보면 된다.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정원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강훈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이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호 장관의 행정능력 실력은 장관이 아니죠. 구청장의 행정능력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정치력, 인지도 이런 데 약점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원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열심히 유튜브 나가고 방송 나가고 이걸로 인지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방송을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나? 다 나오지. 뭐 박주민도 나가고 전현희도 나가고 뭐 서영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방송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인지도를 쌓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사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잘 안 알려졌을 뿐이지 이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건 본인의 그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방송 출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 이 문제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천재라고 제가 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오늘. 정원호의 약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야. 정원호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까 뭐 예전에 뭐 정원호가 좆바다 막 그 개소리 하는 그런 뭐 채널들 그 시청자들이 있었는데 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유튜버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지.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근데 대통령께서 한방의 정원호의 인지도 문제를 오늘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천재지. 야, 이걸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정원호 구청장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원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원호가 나올 수도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붙이는 거야.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도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 이 사람이야! 그러고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쟁을 시키면 돼. 민주당의 후보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다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경쟁을 붙이라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다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 아니다는 단정할 수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쓰레빠는 아니다. 뭐 털빠는 아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지. 근데 쓰레빠나 털빠가 아니면은 쓰레빠, 털빠, 문빠가 아니면은 나머지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그 중에 잘 지켜보고 잘하는 사람, 살아남는 놈이 그죠? 강한 놈인 거예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그럼 우리는 살아남는 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아, 난 얘 찍어야 돼. 얘는 아니야. 뭐 지금부터 이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정원호건 강훈식이건 나머지는 지금 이제 털 묻었다라는 게 우리 중론이잖아. 나머지 후보들은 뭐 전현희, 서영교, 박주민 여기는 이제 털 묻은 자들이고 뭐 여기를 굳이 우리가 생각하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다 탈락. 털 묻은 자들은 다 탈락인 거고 나머지 두 명은 경쟁을 시켜가지고 강훈식 실장과 정원호 구청장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더 잘할 사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건 뭐냐 하면은 정원호를 낙점을 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준 거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강훈식은 매일 노출이 되잖아요 언론에. 아 그리고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잖아. 그래서 강훈식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지도 측면에서 본인의 위치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은 일개 지역 그죠 기초단체장으로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둘이 경쟁하는 건 불공정 경쟁이죠. 이거 불공정한 거잖아 이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님이 변방장수로 변방사또 성남시장으로 대권에 한번 도전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때 본인이 느낀 바가 있다라고 좀 봐요. 변방사또가 중앙정치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핸디캡과 장애들이 있는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경험한 바가 저는 있다. 그래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평평하게. 그럼 정원호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줘서 자 이제는 유권자들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자 공정한 환경에서 둘이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준 거야 지금. 강훈식과 정원호의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주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지금부터 경쟁해라. 지금부터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이기는 자가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호가 이겼다 그러면 정원호 서울시장 하면 되는 거고 강훈식이 이겼다 그러면 강훈식 서울시장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와 오늘 한방에 그 SNS에 글 하나 써가지고 대통령의 물론 이제 SNS 글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하지만은 이 진짜 정치 SNS를 활용하는 정청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인 거죠. 정청래는 그냥 쓸데없이 아무 말이나 그냥 쓸데없이 싸질러요. SNS에. 하루에 막 네다섯 개씩 의미 없는 걸 막 싸질러. 그래서 그 의미 없는 SNS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대통령님이 주로 이제 페이스북 하시다가 오늘 X에다가 하나 딱 올렸는데 그 X가 이제 트위터죠 옛날에. X에다 딱 올렸는데
그냥 판이 다 뒤집어졌어. 서울시장 선거판이. 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지금. 예? 그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걸 두고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서울 성동구민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한 언론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정 구청장은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간에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자체장을 칭찬한 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거세게 맞받았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른바 명심이 그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YTN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지자체장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여의도 정가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심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을 이제 보셨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이제 한 줄 딱 나온 거죠. 참 나보다도 더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언젠가 그 당대표 시절이죠. 당대표 시절에 그 성동구 청장에 대해서 내가 성남시장 할 때보다도 더 잘한 것 같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 극찬인 거죠. 극찬. 이건 완전히 극찬이에요. 그죠? 내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한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극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문빠들은 좆된 거죠. 문빠 좆빠들은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된 거예요. 뭐 저희 얘기는 사실상 정원호 구청장이 명심은 정원호 구청장이다. 지금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명심 논란이 더 복잡해지겠죠.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 명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뭐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나머지 후보들이 아까 뭐 여러 사람 나와요. 지금 얘기는 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그 홍익표까지 5명이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강훈식을 빼고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5명의 공통점이 솔직히 문빠잖아. 명팔이 하는 본질이 문빠잖아요. 본질이 문빠. 안 바뀌잖아 이게. 이번에 전현희가 하는 짓을 보세요. 이번에 1인 1표제 투표할 때 전현희가 찬성표 던지잖아. 그 서영교가 법사당에서 법사당이 아니라 청래법당이죠. 청래법당에서 한 짓을 보세요. 서영교가 앞장서 가지고 장경태 실드 치고 소리 지르고 최혁진이랑 붙어다니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문빠잖아. 뭐 박주민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문빠를 찍어야 될 그 사람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문빠를 찍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나머지는 아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명심이 정원호냐?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물음표가 있지만은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는 명확히 정리가 된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선택지는 명확한 거죠.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이니 당무 개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 명심이 나는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 뭐 지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런 게 아니잖아. 일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네. 아니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선거 개입입니까? 그게 무슨 당무 개입이에요? 개소리들 하고 있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저희 어쨌건 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뭐 그죠? 특정 후보에 대한 뭐 지지 의사를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박찬대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사실 딱 집어가지고 박찬대 의원을 밀 수가 없는 입장이었잖아. 그럼 박찬대 의원이 이제 우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암시를 주긴 했는데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당원의 한 60% 정도는 그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잖아.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친명은 박찬대다. 이거 뭐 민주당 당원들의 36%였나요? 예, 하여튼 뭐 민주당 당원들의 한 40% 정도는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한 60% 정도는 특히 이제 쓰레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어. 그래서 제가 맨날 가른 말을 타야 된다. 박찬대 의원이 좀 더 명파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하는지 보세요. 그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국회 가셨는데 새치기 해가지고 막 문 밖에 나와가지고 빤스바람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기어 나와가지고 막 먼저 악수하고 완전히 주접을 떨잖아. 정청래나 친문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정치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친명들은 정치 경험이 좀 적고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여의도 정치의 생리를 잘 모르고 좀 순진하다기보다는 순수한 거죠.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못해. 명파리 같은 거를.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명파리를 잘 못하고 대통령께서 또 뭔가 언지를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이 헷갈려가지고 정청래가 본인도 친명이라니까 친명인 줄 알고 많은 당원들이 속아가지고 이제 정청래를 찍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아주 골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 뭐 대통령도 골탕을 먹고 당원들도 골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막 벌써부터 움직이잖아요. 사실 지금 좀 빠르죠. 그냥 지방선거 끝나고 김민석 총리가 움직여도 제가 볼 때는 뭐 늦지는 않은 건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너무 크게 당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뭐 이제 뭐 대놓고 사실은 뭐 당대표 선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위기고 뭐 광주에 계속 내려가잖아요. 광주에 계속 내려가가지고 광주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이 취약하기 때문에 호남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확실히 가르마 그냥 타준 거예요. 대통령께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을 못했어. 응? 아니 칭찬 한번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 선거법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뭐 당무 개입이에요? 그냥 SNS에 정원호 일 잘한다다. 그리고 일 잘하는 게 사실이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게 사실이니까 이거 나쁠 게 없는 거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정원호를 사실은 정원호의 약점을 하루 만에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정원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죠? 인지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 인지도 문제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가장 큰 약점이 제가 인지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로 인지도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약점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대통령께서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줬다. 게임 끝난 거지 하루 만에. 자, 대통령이 인용하신 게 이 여론조사예요. 여기 한국 리서치에서 2025년도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 구정 만족도가 여론조사 기관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92.9%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양극화된 나라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인가요? 92.9%면은 거의 뭐 북한 선거죠, 이거는. 북한. 북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선거를 하면은 뭐 이거보다 더 나오겠지만은 90% 이상이 이게 뭐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92.9%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겁니다. 게다가 무슨 구청장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년을 넘게 구청장을 했는데 92.9%가 나온다? 그러면은 닦아놓고 정원호 구청장은 일단 성동구에서만 9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동구에서만 몰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동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성동구에 지금 아파트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용산처럼 됐어요, 성동구가.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그러잖아. 용산은 이제 뭐 사실상 강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용산에서 선거 이기기가 힘든데 지금 성동구에 뭐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가지고 그 또 성동구가 어쨌건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잖아요. 강북이긴 해도 이제 뭐 강남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 성동구가 유권자 분포가 민주당에게 전혀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뭐 부자들이 많은 동네야. 그런데 이제 부자들도 찍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금 저기는 성동구는 정원호 구청장은 성동구의 그 밭대기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한 밭대기면은 뭐 저럴 수도 있지. 근데 뭐 광주야, 그럼 뭐 저럴 수도 있죠. 근데 광주에서도 저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오히려 현역들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안 좋아요, 호남 지역이. 근데 지금 성동구가 재개발로 지금 지역 주민 구성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용성이라고 얘기가 나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2.9%의 지지율이 나온다? 이거는 이념, 실력으로 정파,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은 경우다. 대단한 거죠, 이건.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원호 구청장은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전략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키워야죠. 누굴 키웁니까? 이런 사람을 키워야지. 그걸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족바 문바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흑색 선전 퍼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게 좀 더 궁금해.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아니 정원호가 본인들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족바네? 저는 그 방송 가서 보는 명빠들도 이게 정신 나간 명빠들 많아. 제가 가만히 보면 여기 또 있네. 그 털 묻은 거 맞음. 아니 그럼 뭐 김민석 총리도 털 묻었고 박찬대 의원도 털 묻었어? 다 털 묻었어? 김어준 방송 나가면 다 털 묻은 거야? 김어준이 숟가락 얹는 거잖아. 누가 봐도 몰라 이거 지금. 이철우님 성동구에 지드래곤 살아요. 그걸로 말을 다 했죠. 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저거. 그리고 족밥은 어떻고 문밥은 어때? 지금 잘하면 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명빠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웃기는 거야.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족바래. 그럼 대통령이 족바야? 그 대통령이 털 묻었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털 묻었네 그럼? 아니 그 저것들은 무슨 똥파리들 같아. 제가 가만히 보면 똥파리야 똥파리. 신똥파리지 저게 뭡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아니 그냥 나는 정원호가 인기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그냥 생긴 게 체육 같아서 싫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관상이 너무 체육이야. 사람이 왠지 팔다리가 짧은 것 같아. 나는 잘생긴 사람이 좋아. 아니 뭐 이런 이유를 대면 좋겠어. 이유가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흑색 선전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성동구 주민인데 나는 정원호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를 족바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정원호가 털이 묻었으면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털이 묻어가지고 뇌에 털이 들어가가지고 막 X에다가 김어준이 대신 쓰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김어준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아 이게 뭐 정신병이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다 떠나서 싫어하는 건 좋은데 싫어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저는. 무슨 조국 혁신당하고 캠프를 만들었다라는 둥, 조국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부시장을 한다라는 둥, 이런 건 다 개소리잖아 지금. 왜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까고 지지층들끼리 싸움 나게 만들고 유튜브 채팅창 더럽게 만들고 이따위 짓거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걸 돈 받아? 누구한테? 서영교한테 돈 받아? 박주민한테 돈 받아? 바람꽃님 두고 보면 알겠지요. 그 두고 봐요. 내가 두고 보질 말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그 서울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다라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인력풀이 좁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변방 장수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주류였기 때문에, 물론 당대표를 하시면서 3년 동안 민주당의 체질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은 사실은 인재풀이 대단히 좁아.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오래 정치를 해온 분들, 이번에 이제 김남국 김남국 비서관 사태를 봐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아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김남국 비서관의 실력이 저 정도예요. 그래서 금방 뭐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사고치고 쫓겨났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실력 있는 지금 인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야.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비주류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겨나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문제만 놓고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김민석 총리를 당장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김민석 총리를 무조건 당대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로 다음 당원대회 때 출마를 하면은 총리는 이제 누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총리는 이게 누가 할 거야?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을 나가면은 비서실장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저도 민주당의 상황이 이렇지만 않으면은 김민석 총리가 좀 더 오래 총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한 임기 중반까지 2, 3년 더 총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뒷받침 해주면 좋죠. 근데 지금 당 형편 봐요. 지금 민주당을 저렇게 놔두고 아무리 총리하고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지금 뭐가 이게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거리인 거야.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가면 총리는 누가 하지? 그다음에 강훈식 총리가 서울시장 나가면 총리는 누가 하지? 예, 송영길 총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영길 총리는 지금 재판 중인데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총리를 해요? 청문회를 임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 임명이 안 돼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 그리고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당대표 나오면은 당대표를 혼자 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대한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의 지금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강훈식 나오면 강훈식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총리가 동시에 빠져나올 경우에 과연 그러면은 지금 임기 초반인데 아직도 이재명 정부는 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제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랬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정원호가 서울시장 역할을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가야 되는 조건에서 비서실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총리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한 분이 와도 되잖아. 예. 근데 총리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어도 안목이 있는, 게다가 김민석 총리가 총리에 대한 기대치를 대단히 높여놓은 상황이야. 예?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 총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경험이.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해야 그나마 대통령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강훈식 실장은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쨌건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총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충남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충남과 지금 서울시장, 충남지사와 서울시장 두 곳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이 좀 약하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도 나쁘지 않지만은 충남지사 출마가 본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충남지사는 제가 볼 때는 출마하는 게 당선이야. 만약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지사로 출마를 한다면 출마하자마자 당선이에요. 그건 후보가 되면은 그냥 당선 확정이라고 봐야 돼. 충남에서 오랜만에 그야말로 전국구 정치인, 거물급 정치인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강훈식에 대한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제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원호가 서울을 막아주면 자, 여러 가지 카드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카드도 있고 저런 카드도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카드의 수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돌려 막으려니까 이게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뚫리고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뚫리고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인재를 발굴 육성을 해야 돼요. 인재를 발굴 육성을 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좀 더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진짜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치력을 확보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재 운영의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있는 자원 가지고 다 그거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인재라도 지금은 어떻게든 더 발굴을 해내야 된다. 그게 대통령님의 지금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원호 구청장도 한번 잘 지켜보시라. 저는 뭐 정원호를 무조건 찍어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원호 구청장 대통령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유능한 인재 중에 한 명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뭐 선입견 갖지 말고 잘 한번 지켜보시고 이 사람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정원호 구청장을 한번 키워서 뭐 서울을 성동구처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진짜 서울을 성동구처럼 90% 이상이 지지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낸다라면은 민주당 진짜 20년 집권에 민주정부 20년, 3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지금 뭔가 좀 정리가 돼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라인업이 뭔가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는 지금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뭐 거의 유일무이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도 오늘 뭐 이거 업무 보고 한 거 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뭐 김경수 누구죠? 김경수 경남지사도 출마를 하면 지금 괜찮아요. 경남 분위기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강원지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은 인천시장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한번 뭐 도전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 박찬대 의원이 무슨 뭐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좀 고려를 한다라면은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온 게요. 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오늘 엄청 길어지겠네. 지금 이거 뭐 이 얘기 정원호 구청장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을 지금 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다 하고 또 민주당 시끄러운 민주당 상황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밤새 방송하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원 정원호 공개 칭찬 2 김현지가 낙점 선거 개입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원도 지금 뭐 서울시장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모양이죠. 예, 갑자기 이제 발끈해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라는 바예요.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나경원이 이렇게 물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이거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뭐 낙점한 거다, 선거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한테 뭐 감사패라도 지금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나가도 인지도가 안 높아졌는데 그냥 갑자기 나경원이 발끈하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거의 뭐 이재명이 내세운 후보가 돼버리는 이런 형국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 참 수가 낮은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은. 예, 지금 명심을 받으려고 서로 난리가 났는데 그걸 아주 나경원이 거기다가 대못을 박아주는 거죠. 저거는 뭐 정원호 선거운동 해주는 거죠. 나경원이 저렇게 떠들어주면은. 그래서 나경원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드럼통에나 들어가고 엉뚱한 짓 하고 극우 세력들이랑 몰려다니고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나경원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지능이.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야지. 키우질 말아야죠. 그걸 판을 더 키워주면 어떡합니까? 그 정원호만 완전히 오늘 로또 맞은 거예요. 어제 꿈을 잘 꿨는지 정원호 구청장이 대통령이 밀어줘, 나경원이 밀어줘. 하루아침에 아주 전국구 스타 정치인 이재명의 남자로 거듭났어. 족바에서 하루아침에 족바에서 이재명의 원픽이 됐어요. 아니 그 족바라고 했던 놈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원호 구청장한테 사과를 하든지 시청자들한테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그 이상한 채널에서 온 사람들이 아직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지켜봐야 된다, 뭐 털 묻었다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이야말로 족바예요. 제가 족바의 종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똥 싸고 뭉개기. 잘못을 하고 반성을 몰라. 똥 싸고 뭉개기가 족바 문바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잘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지. 대충 똥 싸고 뭉개고 지들이 옳다고 우기는 거야. 야 끝까지 우겨.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아니 김어준 털바들을 광신도라고 털레반들을 광신도라고 욕하는 것들이 제가 보면 지들이 더 돌았어요. 저는 털빠건 뭐 무슨 빠건 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하고는 뭐 방송에서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꺼지래도 꺼지지도 않아. 난 그것도 희한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 정도면은. 아니 제가 꺼지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닦아놓고. 지금 3주 동안 꺼지라고 그러는데도 가만히 제가 채팅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지금도 안 가고 끝까지 개겨요. 그러면서 뭐 지켜보자, 털 묻었네.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쟤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도 털 묻었다 그래요, 쟤네들. 이재명도 문바였다. 이재명도 친문이다. 이게 정신병이 아니면 뭐가 정신병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 방송 보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 제발 좀 오지 마. 그 딴 데 가서 놀아. 응?
털레반들하고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자, 그러고요. 오늘 그 김어준 방송에 정원호 구청장이 출연을 했어요. 우연히. 참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죠. 아무튼 우연히 출연을 했는데 왜 정원호가 성동구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다른 데서는 공개 안 한 저희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사전에 눈 내리기 전에 예? 염화칼슘을 보통 뿌리는데 이 양을 어떻게 뿌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다가 눈이 적게 와서 양을 엄청 뿌려놨는데 적게 오면 이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예, 불편하고 낭비다 이러고 또 환경 오염에 그렇죠. 영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적게 뿌렸다가 눈이 많이 와버리면 그렇지. 또 문제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몇 년 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뿌리는 거다. 그 많이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올지 안 올지 몇 시부터 올지 네. 예보 갖고 잘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봐서 노하우를 찾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영종도 그리고 강화도 이쪽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네. 보통 그 양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1시간 반 후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번에 2시에 1차로 뿌리고 거기에 눈이 오는 거 보고 2차로 이제 대대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야, 다른 데서는 공개 안 한 자, 이게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죠. 오세이돈에 이어서 이제 오세이돈이 이제 눈까지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지난번 첫눈 내렸을 때 서울이 아주 난장판이 돼가지고 뭐 퇴근하는데 6시간이 걸렸다. 욕이란 욕은 이제 다 처먹었어요. 근데 이제 성동구만 그 폭설 피해를 안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노하우가 뭔가 이걸 오늘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좀 간단한 얘기인데 그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뭐 사실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이 얼마나 내릴지, 많이 내릴지, 언제 내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일기예보를 우리가 일기예보가 뭐 거의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야. 예, 눈이 별로 안 오는데 많이 뿌리면은 이제 뭐 환경오염 문제도 되고 시민들 불편도 생기고 도로도 망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적게 뿌리면은 이제 효과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이걸 고심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그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영종도나 그 뭐죠? 그 뭐냐 강화 쪽에서 영종도나 무슨 강화 쪽에서 강화인가요? 하여튼 뭐 그쪽 지역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보고선 1시간이나 1시간 반 뒤에 그게 성동구로 온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강설량을 보고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릴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 거죠. 성동구에는. 저런 이제 작은 노하우 저렇게 돈 하나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 하나 안 들어가면서 저게 수십억 수백억 원을 어찌 보면 세이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정원호 구청장이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저런 진짜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을 하니까 국민들의 불편을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예산도 줄이고 또 환경 오염이나 도로 파괴도 줄이고 또 이게 차량도 망가지잖아요. 염화칼슘 많이 뿌려놓으면은 자동차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아주고 이게 진짜 아이디어 하나로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정을 펼치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털 묻었다고 계속해서 주접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저예요. 그럼 나도 털 묻었나?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했어. 정원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려울 때 그때죠.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뭐 수십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도지사를 그만두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수십억을 토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 탄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원호 구청장이에요. 그 명팔이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것들이 유튜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올해 유튜브 한 애들은 문재인 때 얘네들이 유튜브 방송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문파리 했어요. 그때 다 똥파리 짓 하고 다니던 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나니까 갑자기 친명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놈이 개장수 아닙니까? 개장수는 이제 명파리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커밍아웃 했죠. 예, 뭐 아주 개 지랄을 하고 있던데 지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기 전부터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지들이 뭘 한다고 뭐 문반이 족반이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지들이 웃기고들 앉아 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그 재판 문제 때문에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 대선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고 이낙연은 당대표 시절에 그 사면 발의하기 전에 지지율이 40% 50%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러면은 저기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3,000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어려울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이 지금 3,000명 중에 3%니까 몇 명이에요? 3,000명의 1%면 30명이죠. 30명에다가 100명이 90명이 있는 거예요. 90명. 초지일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예, 우리 지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기는 이제 더 많긴 하겠죠. 그죠? 더 많긴 할 텐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3,000명 중에 3% 지지율이 나온 때도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지금 3,000명 중에 9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언제부터 뭘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주접을 떱니까? 지들 다 친문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하고 그러고 다니던 놈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버들 중에서. 그런 놈들이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그거는 뭐 욕 안 해요. 뭐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이명박을 지지하니까 너는 뭐 이 새끼야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문재인 지지했는데 내가 눈이 뜨여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지지한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들이 무슨 찐명 간별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니 언제 지들한테 뭐 그런 권한을 줬어요? 찐명 간별사를 자청하면서 뭐 열심히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네?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왜 그럽니까?